자, 21년 4과목 수출입 안전관리 파트 들어갑니다.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나온 부분은 너무 좀 쉽게 나왔고요. 그 어렵게 나온 부분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 어렵게 나온 게 뭐 기존에 우리가 공부한 데서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전혀 좀 보세 화물 실무랑 거리가 좀 먼 어떤 뭐 그 선상 뭐 신고라든가 어떤 기타 좀 잡다한 부분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와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많을 텐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분이 몇 개 선지가 있었더라도 나올 만한 부분에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좀 저득점하신 분들은 좀 괴로우실 수 있을 텐데 맞출 부분만 다 맞추면 충분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1번 들어가요. 자, 다음은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원래 내국 물품을 적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 물품을 적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외국 물품을 적재하는 게 맞죠. 국제무역이니까 무역을 위해서 그 외국과 우리나라 간을 이제 운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국 물품을 적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 운항선이나 국내 운항기에는 원칙적으로 내국 물품을 적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단어는 외국 물품을 원칙적으로 적재할 수 없죠. 이게 원칙이죠. 원칙 있으면 뭐가 있다? 얘가 있죠. 다만 세관장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면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도 내국 물품을 적재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내국 운송이잖아. 그죠? 자, 국내 운항선이나 국내 운항기에도 외국 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언제? 허가. 그래서 행정행위가 무엇이냐? 원칙은 무엇이고 행정행위가 무엇이냐를 물어본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가였죠. 그래서 지금 4과목의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유추해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냐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바로 딱 안 튀어나오면 넘어가야 돼. 다른 문제로. 자, 2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고를 수 없다면 계속 여기서 문제 뺑뺑뺑 돌면서 시간 축내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거 풀고 다시 돌아오면은 또 이제 문제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 등을 하역하려는 경우 뭐예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엔드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까지 받아야 되죠. 틀렸죠. 승인사항을 물어봤으니까.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원래 국제항 안에서 국제항이 뭐였어요? 그 보세 화물이 이제 외국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구 중에 국제항으로 딱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한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되게 해주게끔 하는 게 뭐였어요? 신고, 승인, 허가 중에 허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어떻게 입에 붙이라고 했냐면 항해하여 허가 이렇게 입에 붙여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문장 단위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 붙어서 딱 문장 봤을 때 항해하여 허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문제가 좀 쉽게 풀 수 있죠. 나도 틀렸네요. 승인이 아니고 허가이기 때문에. 자, 국제무역선에서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경우. 자, 입항은 보고지만 왜? 자기 나와바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케이, 너 보고만 하고 들어와. 넌 이제 관리, 감독, 감시 이제 넌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입항은 보고로 간단하게 끝나지만 출항은 허가예요. 출항 보고가 아니라 출항 허가입니다. 왜? 이제 출항 허가가 돼서 출항이 돼서 나가버리면 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입항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다녔습니다 하면은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계속 드라마 보고 있던 거 보고 있잖아. 우리 아들 왔니 하면서 오늘 무슨 일 없었니? 그래서 옷 벗어주고 옷 걸어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옷 막 이렇게 걸어주고 막 음식 해주고 계속 TV 보고 계시잖아. 왜? 사실 그 당신께서는 안심하는 거야. 아들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음날 이제 출근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핸드폰 챙겼냐? 목도리 챙겼냐? 뭐 챙겼냐? 뭐 챙겼냐? 그 현관문 닫을 때까지 계속 뭐라 하잖아요. 왜? 이제 나가면 끝이니까. 그래서 보고가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허가를 통해서 나가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혹시 밀수출되는 건 없는가? 나가면 안 되는 문화재들이 나간 건 없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허가입니다. 다도 틀렸고요. 출항은 허가다. 입항은 뭐라고요? 보고다. 이제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출항 허가. 출항 허가구나. 저 출항 허가 설명하려고 뭐 저렇게 길게 설명하나.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 그런 설명에 꽂히지 말고. 알겠죠? 출항은 허가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입에 붙어버려야 돼. 국제무역선을 국내 운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거는 간단하게 자격전환 승인입니다. 입에 붙이세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선이라는 자격에서 국내 운항선이라는 자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전환인 거고 이때는 승인을 받는다. 정답을 나네? 좀 나네.
자, 국제무역선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면 원래 안 되죠. 근데 원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허가죠. 그래서 허가하고 이 경우에는 또 허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죠. 기억하실 게 대한민국 관세법에 승인을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건 없습니다. 허가를 할 때 원래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니까 허가는 보통 이제 수수료라는 단어와 친숙하고 승인은 수수료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요건에 충족하면 승인을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은 수수료 받고 해주는 게 좀 어색한 단어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건 그냥 법률적인 팁이야. 자, 3번. 자, 3번은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뭔 뜻이야? 다음 시험부터는 좀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그죠? 승선신고 처리 절차. 사실 사람의 보세사 같은 경우 어떤 관리예요?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승선신고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나왔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럼 다행이다. 이런 이 문제는 조금 지양해가긴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관리를 이제 필두로 내는 게 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불이의 타격 문제로 4과목 같은 경우는 몇 문제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승무원과적의 승선기간은 해당 항구의 승선과 하선을 하는데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이다. 자, 요 정도 체크하시고 선박의 정박기간 이내에서 승선 사람이 이제 타야 된다는 거죠. 선박용품의 주문을 받기 위한 승선 등 목적이 불합리한 방문인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추후 나올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요 선지로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없다 정도겠죠. 여러분들이 전혀 안 틀리실 거. 아니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때 많이 봤죠? 생뚱맞은 선지를 있다 없다 문제,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보통은 있다를 없다로 만드는 게 거의 90%죠. 자, 상시 승선 중에 유효기간은 승선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지금 여기 지금 틀린 선지로 나왔죠. 3년입니다. 문제가 좀 너무하죠. 4과목 같은 경우에 문제 좀 너무한 게 좀 몇 개 나왔어요. 선박용품의 하용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용품 적재 등 허가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즉 물품을 적재하겠다라는 허가서에 사람도 타겠다라고 같이 동시에 이제 포괄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 뭐 중복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요 적재 허가 신청서 내면은 승선신고 한 것으로 가름해준다. 즉 얘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름하지 않는다. 혹은 이게 문장이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승선 신고를 했으면 선박용품 등 적재 등 허가 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별도로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뒤틀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틀리고요. 오로지 이 물품 등에 대한 허가, 적재 허가 신청서를 낸 경우에만 이 사람에 대한 승선 신고를 좀 제외시켜준다라고 이 문장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만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다였습니다. 추후 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좀 드물다. 나오기가 좀 희박하다. 자, 4번. 4번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5개 항구와 8개 공항. 이 숫자까지 좀 외워두세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12년 전에 공부했을 때만 해도 24/7이었는데 하나씩 추가가 됐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25개와 8개 공항입니다. 이런 건 좀 약간 유식해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국제항은 25개와 8개 공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숫자를 쓰거나 통계를 써서 정확한 통계나 정확한 숫자를 써서 얘기하면은 약간 뭐랄까 그 말에 힘이 실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외워두세요. 25개와 8개. 국제항의 시설 기준. 국제항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지정합니다. 대통령령이 거의 다해.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의 법률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되며 관세청장은 그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럴싸하지만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신박하게 만들어놨죠. 그럴싸하잖아. 개선 명령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지. 관세청장이 할 수 있다. 그럴싸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안 본 문장이나 공부 안 한 문장이 아니라 임의로 좀 조작해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다는 틀렸습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계는 국제항해 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이 외의 항구에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국제항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항외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앞에 나온 문제, 앞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2번에 마법 문제 있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사실. 그죠? 보세사 시험 특성이 여러분들한테는 축복이에요. 앞에 막 선지랑 뒤에 선지랑 서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느껴보셨죠? 기출문제 풀어보셨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2과목 선지가 3과목 선지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시험 자체는 좀 어려운데 이 정제가 좀 일개 강사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좀 정제가 덜 됐어요. 이런 선지는 없어야지 사실. 이 4번에 뭐야? 앞에 나온 선지잖아. 앞에 걸로 충분히 테스트 했을 거 아니야. 이 선지에 대한 건 앞에 선지로 테스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장을 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내고 싶으면 내는 거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저도 이제 가끔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출제위원이나 이런 거 안 해봤을 때는 야 문제를 이렇게 개떡같이 내냐 오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이 교차 검증을 한다고 해도 여러 팀이 그 시험지 하나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오류가 있나 없나. 아무리 검증하고 이제 맨날 이게 저녁 먹고도 계속 검증하는데 시험지가 출력팀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 검증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좋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1번에 그 선지 보고 요거 힌트 받아가지고 당연히 맞는 선지지. 그래서 거의 사지선자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 국장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보통 수수료를 냅니다. 총액은 50만 원 초과하지 못해요. 50만 원에 체크 표시 하나 해두시고 여기서는 뭐 틀린 선지로 안 냈는데 100만 원으로 고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수수료는 누가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이야 기재부령이야. 수수료 대한민국 관세법 산하 모든 고시들의 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관리대상 화물 공부하기 싫은 챕터죠. 가. 자, 운송 추적 감시 화물이란 세관장이 선별한 감시 대상 화물 중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 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 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 즉시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하역을 해놓고 운송까지 추적해서 감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선 장소, 즉 보세 창고나 이런 데죠. 창고 반입지까지 계속 뭐 따라다니면서 그 방법은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겠죠. 추적 감시하는 화물이죠. 그러니까 가는 단순히 그냥 그 문장만 읽어봐도 틀렸습니다. 자, 나는 읽어보시고 다. 즉시 검사 화물이란 세관장에 선별한 검사 대상 화물 중 검색기 검사 안 하고 바로 계정 검사, 컨테이너 따가지고 바로 열어봐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 라, 반입 후 검사란 하선 장소. 그냥 여러분들은 하선 장소 읽을 때 일반적인 그냥 수입건으로 생각하시고 보세 창고 정도로 해석해서 읽으셔야 조금 여러분 마음이 편해. 하선 장소는 다양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보세 창고 정도 되겠거니. 실무 하신 분들은 뭐 하선 장소가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많으시죠. 대학생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보세 창고 정도로 해석해서 읽으셔. 시험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뇌 속으로 해석할 때 보세 창고 등 혹은 뭐 그 외 장치 장소 장치 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조 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정답은 갑니다.